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요, 확률 변수의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적 성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런 함수들은 확률적 성질들을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척도를 얻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즉 뭐냐면요, 그냥 각각 특정 값들의 확률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특정 이 분포의 성질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데 평균적으로 나올 값이 과연 무엇일까? 평균값 정도가.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표값을 표현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대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대값을 달리 말하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확률 분포의 특성을 요약해서 나타내는 척도로 바로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값은 평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뭐 표준편차 똑같은 거죠. 네, 분산을 루트 씌우거나 또는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개개의 값에 대해서 자, 여기 px가 x를 가질 때 정의되는 수치를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우리 수학에서 항상 노테이션 제가 부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호 중요하다고요. 자, 항상 대문자를 쓰면 뭐예요? 대문자 여러분. 대문자 쓰면 우리 통계에서요 변수 의미예요. 스몰 x, 소문자 쓰면 뭐예요? 그 변수와 같는 대문자 x가 됐죠? 같는 특정 값을 의미합니다. 특정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사위 3이 나올 확률 이런 게 되겠죠? 요 3 또는 4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사위의 숫자, 특정 값 3, 4, 5 뭐가 되든 그 확률을 우리는 스몰 x라고 씁니다. 값이에요. 그것을 px, 요 스몰 x가 되면 특정 값이구나, 특정 확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어떤 함수입니다. 요거는 어떤 특정 값, 요거는 어떤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수치를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expectation x에서 뮤는 이 x를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x는 항상 뭐예요? summation x px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값이 가질 확률 곱하기 값을 곱해서 몽땅 더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요, 뭐가 될까요? 1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6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대충 3과 4 사이의 값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한번 뒤에 이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전 4개를 꺼낸다고 합니다. 자,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5개씩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임의로 꺼낸다고 합니다. 자, 동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때 자, 질량 함수와 평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답을 다 보여드리고 강의자를 드리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쉬워 보입니다만 막상 시험에 내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혼돈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개수를 x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전의 개수를 x라고 뒀어요. 100원짜리를. 그러면은 500원짜리가 나올 가능성 몇 개예요? 자, 100원 개수가 x니까 500원은 당연히 4개 중에 x를 뺀 것만 되겠죠. 4-x였습니다. x와 4-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동전에서 4개를 꺼내는 방법을 씁니다. 10 콤비네이션 4죠.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10 콤비네이션 4와 이렇게 대괄호를 쳐서 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500원 5개의 100원짜리 동전 중에서 X개를 꺼내는 거는 5개씩 있으니까 5 콤비네이션 X가 되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 경우의 수는 10 콤비네이션 4예요. 그런데 이 중에 100원짜리에서 5개 X개 꺼낼 수 있고요. 500원짜리, 이거 이제 100원짜리에서 꺼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500원짜리에서 꺼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때 가질 수 있는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100원짜리가 5개 있으니까 우리가 4번 뽑는데 한 번도 100원을 뽑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4번 다 100원을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X가 갖는 상태 공간은 0과 1과 2와 3과 4, 0, 1, 2, 3, 4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때 갖는 기대값, 평균은요? 이거 뭐 했어요? 이 x는 서메이션 x p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 곱하기 f0인데 이거는 뭐 구하나 마나니까 이거 구하지 않고요. 1, 2, 3, 4 가질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이 1인 거는 100원짜리가 한 번 뽑히는 겁니다. 10 콤비네이션 4에 5 콤비네이션 5 콤비네이션 3, 10 콤비네이션 4에 5 콤비네이션 2, 5 콤비네이션 2. 이건 3번 뽑혔으니까 여기 3, 4번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차이만큼이 500원짜리가 뽑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을 쭉 해주면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5개 있는데 4번 뽑아요. 똑같은 거 5개씩 있습니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번이다? 2번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 4번 뽑는데 절반 있잖아요. 절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2번 뽑는다. 이겁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렇게 연산을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특정 공간 없이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겠죠.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이상 확률과 다르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적분한다 말씀드렸어요. 적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서메이션이라 적분해서 x, fx, dx. 적분을 하는 것만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차이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속형인 경우에 기대값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연속형 x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균 또는 뭐 기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fx입니다. 자, 여기 x 곱하기 자, 이 부분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니까요. 이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요.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x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적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 나타나는 부분 적분입니다. 부분 적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정석, 적분 정석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공과대학 학생들이니까 1학년 때 대부분 미적분학 배우셨을 겁니다. 부분 적분 들어가는 건데 부분 적분 잘 적분이 한 번에 안 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u'v 고요. 그다음 이거 적분하는 거죠.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uv 프라임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기 쉬운 놈을 미분이 잘 되는 놈을 v로 적분이 잘 되는 놈을 u 프라임으로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적분을 해서 뭔가 의미가 있거나 뭐 이런 놈들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u 프라임을 x로 두고요. v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로 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인테그랄 uv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테그랄 여기 x는 그대로 오고요. 여기를 적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적분하면 이 앞에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를 적분한 거예요. 네, 적분한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보기에 이게 바뀐 것 같은데요.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이거 적분이 됐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자, 이번엔 x를 미분합니다. 네, 요게 이제 v 프라임이 돼야겠네요.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u가 돼야겠습니다. 그러면 u 프라임이니까요. u v죠. 적분한 것은 가져오고요. 요거 미분했고 그 다음 다시 얘를 x를 미분한 결과가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U'이고 V네요. 제가 조금 혼돈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exponential 마이너스 2x를 U', x를 V 이렇게 놓고서 계산하면 요 V' 하면 여기 1이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2x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exponential 2x분의 x예요. 자, 여기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여러분들.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땐 로피탈 정리 쓸 수 있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1이 되겠죠? 얘 미분했더니 이 앞으로 나오고 그대로 돼요. 이때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뭘로 가요? 0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연산해보면 요 0이 되겠고요. 나머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혼돈스럽게 노테이션을 썼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그 적분에서 미분해서 쉽게 되는 요 부분을 x를 v로 요 부분 적분이 쉽게 되는 걸 u'으로 둡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uv 프라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만일 부분적분 잘 모르신다 하는 분들은요, 저희 연구실로 찾아오셔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고등학교 정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미적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부분적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 다시 보시고요. 우리 교재에는 우리 교과서는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 x가 0인 분포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 0일 땐 파이분의 1로 중심이 되고 이렇게 대칭인 분포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기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항상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기대값은 주로 우리가 평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메디안, 이제 평균뿐 아니라 또 새로운 값을, 대표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앙값이란 걸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이 평균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뭐가 있을까요? 평균뿐 아니라 무슨 메디안, 중앙값 이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범위, 최대 마이너스 최소 이런 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일 뿐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메디안이란 놈도 쓸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중앙값. 중앙값이란 건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즉 확률 변수의 가운데 0.5가 오는 거. 50%가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딱 가운데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3, 4, 5가 있다. 평균도 4죠. 메디안도 4가 됩니다. 3, 4, 5, 6이 있다. 3, 4, 5, 6 2, 3, 4, 5, 6 할까요? 2, 3, 4, 5, 6 있다. 그럼 역시 메디안 가운데 있는 값이 메디안이고요. 1, 2, 3, 4, 5, 6 있다. 그러면은 요 사이 값 3.5가 바로 메디안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 메디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앙값이 이렇게 무수히 많거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냥 교재에서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대표값이 최빈값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드는 최빈값 말 그대로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을 우리는 최빈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또한 대표값으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대표값 평균 또는 이걸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앙값 영어로는 메디안이고 그 다음 지금 배운 최빈수 영어로는 모드라고 합니다. 평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우리 데이터를 우리 분포를 보는 대표적인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드는 뭘까요? 모드 가장 빈도가 많은 것입니다. 빈도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얘는 모드가 되는고요. 물론 이렇게 균등하게 나타내서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쌍보 형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3, 4, 4, 4, 5, 6 있다. 모두는 얼마예요? 모두 가장 많은 거, 죄송합니다. 최빈수 모두 최빈수 모두는 얼마예요? 바로 4가 되는 거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3, 4, 4, 5, 5, 6이다. 그럼 이때는 모두가 뭐가 될까요? 최빈수. 이때는 4와 5 이렇게 두 가지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보면 최빈수 없죠? 이런 문제는 없거나 또는 이게 무한히 많은 경우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최빈수인 거죠. 다 같게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를 4등분하는 이렇게 쿼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25%, 50%, 75% 되는 1사분위는 수는 상위 25%, 2사분위는 메디안이죠. 가운데입니다. 이게 사실은 x 0.5예요. 요게 결국은 메디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중앙값.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3분위수 75%의 숫자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보아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중앙값은 50%가 되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어떻게 할까요? 누적 분포함수 먼저 구했습니다. 누적 분포함수 1-exponential -2x가 되겠고요. 중앙값 50%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누적해서 50% 되는 시점입니다. 누적해서 50% 되는 시점이니까 -2x가 0.5가 되는 이 시점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기면 0.5는 exponential -2x가 되겠고 요때 x 구하면 되죠. 자연로그 취해주죠. 0.5 -2x x는 -2분의 1의 자연로그 0.5. 뭐 여기는 2분의 1 로그 2나 -2분의 1 자연로그 0.5나 같은 거죠. 계산하면 0.3466 이렇게 연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최빈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최빈수. 자, 여기 보시면 fx가 여기에서 0일 때 최대값 2를 갖게 되겠죠. 예, 모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빈수는 이렇게 m이 0일 때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예요. 1사분위수는 25% 시점이죠. 3사분위수는 75% 시점입니다. 갖다 놓고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예제 3에서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가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죠. 왼쪽으로 치우치고 또 오른쪽으로 긴 꼬리 모양을 갖게 된다. 우리가 정규 분포,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중에 학습하겠습니다만 정규 분포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쪽이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예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분포가 있습니다. 양의 비대칭 분포도 있고요. 음의 비대칭 분포 또는 대칭 분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분포가 있고 이때 중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확률 변수 x에 특정 함수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µx 플러스 vx의 기대값은 사실 궁극적으로 본다면 exponential µx 플러스 exponential vx, ux 플러스 exponential vx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여기 보시면 ux 플러스 vx, 우리 이게 결국 뭐예요? 이 여러분들 ux라고 하면 서메이션, 이게 예를 들면 이상이면 ux의 fx죠. 네. 요겁니다. 그러면 ux 플러스 vx fx가 되겠고 각각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거니까 exponential µx, exponential vx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ex 플러스 b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게 의미하는 게 ex잖아요. 그죠?
a 플러스 2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간단히 보시면 익스포넨셜 어떤 상수일 때 기대값은 그냥 상수값을 갖고 익스포넨셜 ax는 a 곱하기 2x, 요것은 a 곱하기 2x 플러스 b, 뭐 이런 식의 값들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거, 2의 x제곱은 2x의 완전 제곱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x랑 x제곱의 기대값 구하는 거예요. 이 x는 그냥 우리 구하면 되죠? x 곱하기 뭐예요? 서메이션 x px예요. 이 x제곱은 서메이션 x제곱 px예요. px는 똑같습니다. 여기 8분의 1, 8분의 1. 근데 제곱이 같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x는 2분의 3, 익스포넨셜 x제곱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8분의 x, x가 0과 4 사이일 확률로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기대값 2x와 x제곱의 기대값 구하라. 여기 xfx죠. 그러니까 8분의 1에 여기 x니까요. x 곱하기 요게 8분의 x니까 8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랄 x제곱하면 되겠고 여기도 8분의 x죠. 예. x세제곱 이렇게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연산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x제곱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분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분산을 구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확률 변수의 분산량과 확률 변수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 그러니까 얼만큼 퍼져 있느냐죠.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뮤의 완전 제곱, 벌어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정 값에서 가운데 값의 평균의 제곱을 우리는 분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요게 이 ux는 인테그랄 ux dx fx였죠? 또는 서메이션 요 ux가 만일 x-뮤의 제곱이라면 이게 x-뮤의 제곱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x-뮤의 제곱 fx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네, 무엇이 나와야 돼? 제곱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평균 뮤와 x가 취하는 값들의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죠. 익스포넨셜 x-뮤의 제곱입니다. 이 연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뮤의 x 플러스 뮤 제곱이죠. 그대로 우리가 연산 나오면 2x제곱 나오고요. 2뮤 앞으로 나오고 2x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뮤가 되겠죠.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뮤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죠. 사실 뮤의 제곱을 썼습니다만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과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어떻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동일한 왼쪽을 보시면 동일한 평균을 가져요. 근데 요 파란색 그래프는 어때요?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죠. 분산이 작습니다. 반면에 아래 그림은 분산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은 같다 하더라도 요 집단은 분산이 굉장히 작죠. 요 그래프는요. 반면 요 검은색 그래프는 분산이 매우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학에서는요. 공대에서는 분산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조건 분산이 작을수록 밀집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분산은 떨어진 정도는 거의 유사해 보이시죠? 네, 분산은 동일합니다. 분산은 동일한데 자, 뭐가 다르죠? 네, 평균이 달라집니다. 평균이 달라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4에서 주어진 이상확률 변수의 분산 표준편차 구하라. 분산 이제 한번 구해보죠. 뭐 표준편차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EX제곱 구했었죠? 3. EX 자체는 2분의 3이었는데 그새 완전제곱입니다. 그럼 바로 분산이 구해지는 것이다. 연속 확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제곱은 8, EX에는 3분의 8의 완전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이에요. 네. 그때 결과가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의 성질로부터 임의의 상수 A, B에 대해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자, 어떤 특정 값의 분산이 0이죠. 여러분 3 분산? 3이에요. 0이에요. 0. 3 자체는 분산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AX, VAX는 나올 때 A제곱 VX로 나오고요. 이렇게 상수항은 항상 0이 됩니다. A제곱 VX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교재 증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제 8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제 8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fx가 exponential 마이너스 x로 주어졌습니다. y가 3x 플러스 1일 때 평균 분산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평균 구하시면 어떻게 구하죠? 네, 2에 3x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해요? 3에 2x 플러스 1 요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x만 먼저 구해내면 우리는 평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분산 vy죠? v 3x 플러스 1은 요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 요거 9vx입니다. 요 vx는 어떻게 구해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입니다. 9 곱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는 구했지만 결국은 2x와 2x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2x 어떻게 구하나? 그죠? 자, 근데 이게 익스포넨셜이 나옵니다. 인텔 0에서 무한대까지 x, 2-x 이렇게 구해졌죠? 자, 역시 동일하게 부분 적분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부분 적분 요거 u'을 2-x로 넣었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2-x고요. v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v를 미분했습니다. 미분했으니까 이거 v'이니까 1이죠. x 미분하면 1입니다. 요건 u 그대로 오죠. 네, u 그대로 옵니다. 요 프라임 미분해서 요게 u가 되겠고요. 요게 v가 되겠습니다. 연산하면 동일한 방식입니다. 앞에서 예제랑 유사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제가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역시 또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연산을 해보면 2x는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x 제곱일 때는요 조금 더 적분이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게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 잘 보셔야 돼요. 인텔 0에서 무한대까지 x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가 되겠고요. 자, 요게 역시 u 프라임 요게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나오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u v 프라임 해서 연산하면 되겠죠. 자, 요 부분 제곱이 들어왔다 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극한 같잖아요. 극한 2x의 x제곱입니다. 요거 로피탈 정리예요.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미분하면 2x분의 2x 다시 미분하면 x에 관한 미분인데 왜? x에 관해 분모분자를 미분해주는 거예요. 분모분자를 미분해줍니다. 계속 끊임없이 미분해줘요. 그럼 무한대분의 2가 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요 항이 0으로 온다. 요 분자 0이가 0이죠. 요 텀이 다 0으로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인테그랄 결국 요만큼 나오는데 요거 압니다. 1이에요. 1. 여러분들 이건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fx 죄송합니다.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x2의 마이너스 x는 1이 됩니다. 요거 앞에 예제에서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럼 2 곱하기 1에서 결론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사실은 다 구한 거예요. 우리가 3 곱하기 2x 플러스 1은 3 플러스 1에서 4 9vx였죠? 네, 여기는 9vx는 9 이렇게 연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vx를 구해서 연산을 해보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왜 vx 1이냐? 2x제곱이 2였잖아요. 2x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인데 요것이 2였고 요것이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 곱하기 1에서 9 이렇게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기대값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여기 뒤에 최비셰프 부등식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영상 다 마쳤는데요. 아마 확률 변수 그 어느보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기대값 산출까지 한번 학습해 보시고요. 특히 우리 교재 연습 문제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